네, 반갑습니다. 동동행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스닥입니다. 이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은 항상 그 규칙적인 모양들이 보이죠.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었다가. 그럼 뭐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누나가 나오기에는 곧바로 빵 올라가기보다 이런 쉬어가는 흐름들, 네, 바닥을 형성하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올라갈 때 이런 120선 살짝 훼손하면서 이제 이런 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대략 이제 근처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는데, 우리 흔히 이제 그 주가가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꼭대기에서 단기적인 꼭대기에서 밑으로 훅 꺾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버리죠.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서 뭐 2%, 2점 몇 퍼센트 떨어지지만 2.8%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 2.8%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실 때 항상 이제 이런 그 고점스러운 시그널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지해주는 이런 그 자리, 지지와 저항이 늘 되었던 이런 중요한 자리를 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전 고점을 올리지 못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 고점을 올리면서 계속 가죠. 전 고점을 올리면서 가다가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지지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 올라가다가도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죠.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자, 바닥스러운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인데 역시 이 박스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를 치다가 여기가 훼손되니까 어때요? 한 번에 올려내지 못하고 또 눌렸다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이제 이렇게 살짝 떨바닥 만들고 올려서 다행이지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갈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예측하기 힘든 자리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자리죠. 네.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올렸다가 한 번 더 꺾을 수 있어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파동 만들었다가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뭐 물을 탄다기보다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에 지수가 안정되는 걸 보고 난 뒤에 이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세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매매했고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도 같이 이제 얼른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는 후성 9시 4분 후성을 매매했고요. 그다음 2차전지 좀 움직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후성 그리고 인터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타코를 매매를 했습니다. 벌써 인터파크는 손절 처리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호가창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후성입니다. 후성의 일봉을 보니까요. 전 고점을 또 다시 한번 고점을 여러 번 치면서 여기를 이제 소화하면서 뭔가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자, 이 거래 그리고 이 거래가 같이 동반되면서 살짝 눌리긴 했지만 이게 하나의 파동이죠.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왔죠. 자, 다시 이렇게 눌리긴 했지만 이미 뭐 돌파가 나온 상태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자 이렇게 또 올려내면서 종가상으로 또 전고점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1선 따라서 반등하는 이런 것도 아직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손절되지 훼손되진 않았죠. 아침에 이제 5분 봉을 한번 봐요. 5분 보니까 이전에 이 고점들 오버슈팅 살짝 나온 자리도 있지만 계속해 두드렸다가 전 저점 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전 고점스러운 자리 여러 번 두드렸던 자리를 또 한번 이렇게 갭으로 강하게 치고 하는 모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그 박스의 기간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는 요 시간 동안 저는 이런 그 하단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저 성급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익이 좀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선을 그어 보는데요. 강하게 이제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5천억씩 이렇게 터졌어요. 이게 매각 이슈가 아직 살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까지 아주 단기간에 무려 30%가 빠졌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를 막 두드리는 자리를 딱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이 밑에서도 매매해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그죠? 두드리는 자리들. 자, 다시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혹은 내일자, 모레자 버텨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 좀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각 이슈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매매를 하는 자리, 단기적이든 뭐든 간에 매매하는 자리는 자,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빠진 자리, 뭐 20% 이상 빠졌죠. 그리고 뭐 하락의 추세였고요. 이 하락의 추세를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두고 고개를 살짝 살짝 드는 이런 자리들, 충분히 이제 횡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올리는 자리를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아이 뭐 수익 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고점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아침에 강하게 시초가에 강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꾹 누르기를 기다렸어요. 누르기 기다리면서 아, 이제 매매를 좀 한번 접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저는 계획을 했는데, 이게 여기를 깨지길래 그냥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분할로 접근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이격도가 특히 이제 60, 120 이평선 이격도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60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난 뒤에 제일 좋은 자리는 수렴이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자리, 네, 지금 원 치고 투, 그리고 뭐 밑으로 눌렀다가 퉁 치면서 예를 들어 올려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뻥 뚫려 있고요. 뭐 여기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스타코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오를 때까지 태그 걸리네요. 일봉상 지금 여기 4,500원 정도 터치 가능해 보이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그 장중에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자, 후성도 뭐 계속 제가 매매하는 그 종목이었기 때문에 계속의 실시간으로 제 호가창이라든지 저의 생각들 계속 이제 좀 같이 의논을 했었고요. 언급을 했었고, 이스타코는 저는 그 이재명 관련주로 해가지고 정책주로 한번 올려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봉을 한번 체크를 했는데, 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추세 타고 올라가다가 추세 깨지고, 지금 현재는 자, 원, 그리고 길게 투, 짝꿍댕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 4,500원 터치하겠네, 이제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4,500원 조금 못 미쳤는데, 아침에 이제 분봉을 한번 봐요. 아침에 분봉을 보니까 자, 뭐 하락의 추세는 계속 됐죠.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저점도 떨어지고 있다가 자, 이 박스가 잡아주죠. 네, 이 박스가 충분히 잡아주면서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이는 그 중요한 가격대가 대략 이런 자리고, 뭐 이전에 고점들 많이 두드렸던 지지와 저항이 되는 이런 자리죠. 네,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자, 반등하고 1차적으로 추스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탕 아침에 들어 올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삼각에 수렴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툭 깨지면 끝인데 올려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올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노란색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좀 진행을 했어요. 해서 특정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4,3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 호가창 그때 보니까 4,300원이 이 자리였거든요. 네. 이 캔들이었네요. 이 캔들이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매물대가 깊었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타코는 뭐 3%대 수익이 나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그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파크는 좀 손절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성과 그리고 또 뭐죠? 후성과 이스타코는
수익을 챙기는 하루였습니다. 네, 뭐 후성도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매물 돌파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순진하게 어떤 테마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시세를 주고 난 뒤에 눌려지고 이제 돌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제 수익이 나는 이런 요즘에 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갈 때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옆으로 좀 쉬었다가 혹은 좀 이렇게 눌렸다가 잡는 이런 매매가 사실 지금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오늘 제가 또 매매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홍준표 관련들이 좋았어요. 한국선제라든지 신화콘텍. 신화콘텍도 제가 오늘 이야기했었죠. 보여드릴까요? 신화콘텍. 네, 12시쯤 됐죠. 자, 신화콘텍이 사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신화콘텍이 계속 이렇게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이거 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탁 튀어 오르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죠. 알고 봤더니 이제 홍준표 관련주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선제. 자, 한국선제도 사실은 분위기는 좋았어요, 오늘. 네, 보시면은, 자, 충분히 이제 박스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난 뒤에, 또 이런 고점 만들고 난 뒤에, 훅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뭐, 개미 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 치다가 훅 눌렀다 올렸으니까요. 오늘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다시 이렇게 올릴 때, 이런 자리에서 괜찮다,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선제 끼가 있네요, 살아있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관련주 이제 대선을 이제 대선 나가겠다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신화콘텍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선제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전에 고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를 돌려내서 올려낼 때 계속해서 이런 매물대가 계속 형성된다면은 자, 이 자리는 다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시도할 때 그때 한번 보면서 한번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자리 어디냐면 거래가 완전 빵빵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서 올릴 때가 가장 좋죠.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30% 빠졌거든요. 한 달도 안 걸려서 한 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시세는 살아있어요. 거래는 폭발하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래 없이 훅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 혹은 25%훅 빠진 자리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바닥을 잡아줄 때는 한번 매매를 한번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같이 따라잡다가는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죠. 물리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상화폐가 좋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인데요. 사실 오늘자는 좀 이쁘지가 못했어요. 비덴트. 근데 살짝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기술 투자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죠. 그렇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또 오늘 또 이런 저점스러운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이런 하락의 이런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 자리를 돌파만 나온다면 저는 좀 개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자리를 생각하냐면 자, CIS도 제가 어제 장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똑같은 자리죠. 굉장히 강하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큰 상승 나오고 이런 추세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격과 기간의 조정 나오고 난 뒤에 탁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반 만에 이제 이런 옆으로 행보하다 탁 올렸는데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좀 좋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살아나고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한 달, 두 달, 뭐 석 달 가까이 지금 행보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죠. 여기가 깨진다면 뭐 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밑에서 살짝 이렇게 움직였다가 갑자기 여기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뭐 시장은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미리 하지 않고 완전히 딱
만들어지는 그 현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좀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항상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 움직이면서 당연히 이제 능률이라든지 자, 능률도 이전 저점을 훼손하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자, 무려 50% 그리고 무려 50% 떨어졌고요. 반등 나오고 난 뒤에도 또 다시 무려 30%가 또 확 떨어졌어요. 자, 5일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일단 단봉의 캔들이 여기 양봉이 5일선 위에 좀 안착을 한다면은 좀 이렇게 버티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도 한번 봅니다. 근데 사실 쉽진 않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분봉상 바닥권에서 좀 약간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매물대스러운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훅 깨지지 않고 이 자리만 장중에 잘만 탁 올리면은 뻥 뚫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탕 올려내는 이런 자리를 좀 공략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봐야 되죠. 원익 P&A 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잘 버티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외인의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도세 이런 느낌들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그 LG화학 이런 대형주는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자, LG화학도 지금은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많이 사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은 어때요? 주가 흐름은 충분히 고점 쌍봉 만들고 가격의 조정, 삼각수를 만들어서 턱 올려내면서 또 중요한 자리 이런 그 매물대, 단기적인 이런 매물대를 또 툭 올려낸 자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이렇게 동반된다면은 이런 자리는 좀 매력 있는 자리죠. 그래서 LG화학 그리고 뭐 대주전자, 네,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갑자기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도 외인의 그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얘가 이제 위로 많이 가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갈 수 있고요. 혹은 이만큼 눌렀다 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눌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측하기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기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뭐 오늘 좀 이슈도 있었죠. 통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만 나오면 1차적으로 이런 자리 두드렸던 자리 2차적으로 뚫리기만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근데 지금 여기서 매매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또 그 다음 저점이 이렇게 지지해줬던 자리 이 자리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라면은 장중에 이렇게 보면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 3,500원이 돌파되는 자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관종에 킵해놔야 되겠죠. 뭐 이야기해야 될 것도 참 많긴 한데 특정스럽게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내일 갑니다 이런 말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렵죠. 네, 지수가 너무나 변동성이 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스러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매매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시장이 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또 좋은 자리 올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